시몬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2일 서울 토요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월초경마입니다. 부경경마와 좀 비슷하게 이게 월초경마이긴 한데, 자, 혼전도가 상당히 있습니다. 혼전도가 있고요. 자, 오늘은 제가 먼저 방송을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기승 정지 기수는 이역 기수와 최보명 기수가 눈에 띄네요. 다른 기수는 크게 눈에 띄는 기수는 없는데, 다른 이역 기수와 최보명 기수는 이번 주에 기승을 못합니다. 기승 정지. 자, 그리고 현재 외국인 기수가 되겠죠. 2명입니다. 바로 시시웡 그리고 헤리카심. 자, 국적은 말레이시아 국적이고요. 자, 이들의 활동했던 무대는 STC, 그러니까 정확하게 본다면 싱가포르 터프클럽이죠. 자, 여기서 이제 활동을 했던 기수들이고, 자, 이번 주에 데뷔를 합니다. 자, 2명이 데뷔를 하는데, 여기 성적이 나와 있네요. 시시옹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내 나이로 본다면 이제 만으로 29세, 그리고 헤리카심, 쉽게 카심으로 부르겠습니다. 카심 기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7세. 자, 근데 이게 성적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는 시시옹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성적이 입상률이 25%. 그러니까는 작년이었죠. 2023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27%입니다. 입상률이. 반면에 카심 기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입상률이 16%. 최근에 3년간의 복승률이 입상률이 15%. 그러니까는 2위권 진입할 수 있는 확률이 15%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기수만 놓고 본다면은 2명의 기수를 놓고 봤을 때는 시시웡 기수가 훨씬 더 기승수로 많이 앞서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참고사항이고요. 자, 여러분들 시몬 경마TV 구독, 좋아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자, 오늘 방송 시청 전에 한 번쯤 구독, 좋아요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토요경마 복병마필의 노림수의 강공략 경주가 있는데, 자, 저는 이 경주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런 거죠. 복병마필을 노렸을 때는 모 아니면 도다. 근데 저는 이 모 아니면 도가 아니라 정말 확신 있게 들어갈 수 있는 마필들이 있습니다. 확신 있게. 최근에 꾸준하게 보고 있었던 마필이 편성을 정말 제대로 만났고 그에 따른 의지까지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후반부 여러분들 배당 노림수의 강공략 경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경주가 7경주, 10경주, 11경주인데, 자, 오늘 강공략 경주를 먼저 여러분께 공지를 하겠습니다. 3경주 그리고 7경주 말씀드렸죠. 자, 이게 누림수입니다. 첫 번째 A급이고요. 그리고 8경주, 10경주, 11경주 오늘 A급 메인입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배당 노림수의 경주는 7경주, 10경주, 11경주인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그냥 노리는 복병마필이 아니다. 뭐 아니면 도식이 아닙니다. 복병마필이란데 확신 있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림수 있는 마필 여러분께 오픈하겠고요. 웬만큼 분석된 내용을 여러분께 간결하지만은 다 소개를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스. 그러니까는 이 경주는 정말 검증된 마필 없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능력 기대주 없습니다. 그에 따라 눈높이를 맞출 필요가 있는데, 먼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선인용 마필이 버틸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고민을 했고요. 버티기가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여부를 떠나서 주로는 일단은 현장의 확인이 필요해 보이겠지만은 능력만 놓고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선에 나설 수 있는 마필은 말이 9번 맥스마, 그리고 선입권의 10번 베스트대로란 마필인데, 자, 이 마필들이 1300m 레이스를 버틴다? 충마로서의 메리트는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버티기가 만만치 않다. 2류의 마필.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마필은 바로 4번 아카펠, 여기에 7번 포르시드입니다. 걸음만 놓고 보면은 이 7번 마필의 직전의 걸음이 정말 좋았고요. 여력 자체가 상당히 좋던 모습이었었고, 이번에 거리는 1300, 직전 대비 100m가 늘었습니다. 상당히 유리한 여건이죠. 추임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거리가 좀 더 늘었다. 자, 이에 반해서 이제 말이 4번 아카펠인데, 이 기록만 놓고 보면은 공교롭게도 아카펠도 1월 말, 그리고 프로시드는 바로 다음날 1월 28일.
같은 주간의 경주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기록이라든가 내용을 놓고 본다면 이제 프로시드와 맞필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두 가지죠. 이 주임사 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기본적인 능력평가만 놓고 본다면은 아카펠의 점수가 저는 훨씬 더 높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맞필 능력이 앞서 있다고 저로서는 판단되고요. 그러면 직전에 왜 부진했느냐? 엄청나게 무리한 외곽 전개였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 맞필이 빠른 맞필이 아닙니다. 초반에 약점이 있는 맞필이기 때문에 그건 인정하고요. 어차피 프로시드의 맞필 같은 경우도 빠르진 않습니다. 근데 이 뒷심의 완성도가 남다릅니다. 중요한 거는 4번 맞필은 직전에 엄청나게 무리한 외곽 전개였기 때문에 입상 도전이 정말 쉽진 않았다. 자, 그런데 이번 경주는 앞선이 약하고 레이스 흐름 자체가 빠르고 여부를 떠나서 강한 선행력 맞필이 없습니다. 게다가 4번 게이트 이점까지 고려해 본다면은 4번 아카펠을 저는 이번 경주 가장 강하게 인정을 하고 돌아갑니다. 4번 마필. 그래서 1경주는 뭐 4뒤의 마필 외에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눈에 띄는 마필은 없어 보이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4번, 7번, 9번, 10번. 중심에는 4번입니다. 그리고 주력도 7번이 유력합니다. 그러니까는 2뒤의 마필이 동일하게 추입형 마필이 났는데 선두권이 무너지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요. 그나마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이 9번 맥스마, 10번 베스테로, 중심에는 4번 축의 7번. 자, 이 한 방을 여러분께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스. 자, 이번 경주 역시 마찬가지로 크게 뭐 능력 편차가 크지가 않습니다. 또 뭐 능력만 없는 그런 레이스로 보여지는데, 자, 먼저 간단하게 일단은 축은 저는 이 마필을 믿고 갑니다. 바로 3번 매니 위니라 마필. 그러니까는 직전 같은 경우에는 편한 선행이었고요. 그리고 뭐 거의 최선 버티기였죠. 이상규 기수의 안장이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 경주 역시 3번 마필의 선행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마필의 선행 경기를 펼친다면은 충분히 버틸 려 있는 마필이 바로 3번이고요. 그러니까 이외 마필들이 아직까지는 거론의 완성도가 조금은 아쉽네요. 그러니까는 글로벌 코디 같은 경우에도 직전에 나름대로서는 거세를 한 다음에 가능성이 일단 보였습니다만 아직까지 믿고 갈 정도의 그런 뒷심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이전보다는 정말 많이 좋아진 건 맞습니다. 이전에는 이 마필이 지원F 타임이 거의 15초대 또는 16초대까지 갔던 마필이었는데 직전에는 14초대 많이 좋아졌죠. 근데 이 기록만 놓고 보더라도 이 마필을 100% 입상을 기대한다? 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미흡합니다. 중요한 거는 거세를 한 다음에 1월달에 거세를 했죠. 1월 1일 딱 1월 1일 거세를 했는데 거세를 한 다음에 좋아진 건 맞습니다. 근데 믿고 들어갈 정도의 거는 아직은 좀 미흡하다. 5번 마필. 여기 이제 6번 마필과 7번 마필이 나름대로 빠른 마필인 건 맞습니다. 선행력 마필로 보여지고요. 근데 이 뒤의 마필 역시 뒷심의 경쟁력을 기대하기에는 검증이 필요 보는 마필. 그러면 간단하게 3번 마필을 믿었을 때는 외곽의 2뒤의 마필이 종반에 올라올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바로 9번 미스터 파워. 그리고 10번 음파조이. 9번 마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취재를 했을 때 나름대로 내용도 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직전 대비 또는 최근 대비 훈련도 높였기 때문에 분명히 걸음의 향상도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런 내용이 있는 팩트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9번 미스터 파워는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마필이고, 자, 이 10번 음파조이 같은 경우에도 글쎄요, 좋게 설명하면 끈끈함이고 나쁘게 설명한다면은 그냥 그저 그 정도의 그런 마필인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끈끈한 근성과 뒷심이 있는 마필이 바로 10번입니다. 자, 그 정도로 이번 경주는 선의권에서도 믿음을 가져볼 수 있는 마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3번 마필이 선행을 받았을 때 버티기 축 인정하고요.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은 9번 미스터 파워, 10번 음파조이, 2뒤의 마필이 종반의 2위권 경쟁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 보입니다. 여기에 만에 하나 변수가 있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7번 매직 사일런스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7번 마필이 3번 마필을 넘어서 만약에 편하게 선행 전개를 펼친다면 이 마필은 2를 낼 수 있습니다. 왜? 이미 GM사 때 걸음 자체가 이 마필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스피드라든가 힘을 겸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편한 선행이라면 일단은 가능성에 둘 수 있는 마필 바로 7번 매직 사일런스. 근데 이거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과감하게 놓고 가기에는 현장 확인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뭐, 최악의 경우 이제 3번 마필이 그다지 뭐 이렇게 좋지 않아 보인다. 라고 한다면 이제 7번 마필이 대안이 될 수 있고요. 근데 현 시점에서는 3번 매니 윈을 일단은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7번 마필은 가능성만 여러분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기는 좋은 마필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머릿속에 그리는 전개는 뭐냐면 3번의 선행, 그리고 종반의 뒷심은 9번, 10번. 자, 이거는 내용이 있습니다. 9번도 훈련력을 높이면서 준비가 열심히 되어 있고요. 그리고 10번 마필. 여기에 복병은 기습이 가능한 7번 매직 사일런스. 이 마필이 그나마 복병 마르스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어차피 제가 오늘 강공략 경주가 3경주부터 준비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1, 2경주 꼼꼼하게 저는 현장 주로를 확인해 보고 판단하고 3경주에 자신 있게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1, 2경주 현장 확인 한번, 현장 주로죠. 주로 파악을 한번 해보시면서 3경주를 한번 저와 함께 한번 강하게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400m 레이스. 일단은 눈에 띄는 부분이 이번 경주는 1400거리. 자, 여러분들 이 경주는 오늘 준비된 첫 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1400m 거리가 관건이고 게다가 6등급의 다소의 약한 편성입니다. 제가 이 경주를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일단은 선행용 마필이 이번 경주는 상당히 약하다. 선행용 마필. 그래서 추입형 마필 위주의 공략이 필요해 보이고요. 자, 물론 앞선의 1, 2경주로 보니까는 와, 이거는 능력은 없는데 이 마필이 버티나? 그러면 선행주로죠. 그러면 3경주는 이거는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극단적인 선행주로가 아니라면 이거는 분석 끝났습니다. 3경주. 첫 번째 강공략이고요. 먼저 선행용 마필이 눈에 띄는 2뒤의 마필이 있습니다. 그리고 5번 자이언트 M. 그리고 7번 배다리 향기인데 여기 카심 기수 나오네요. 해리 카심. 근데 배다리 향기 같은 경우에는 안장도 제가 볼 때는 믿음이 좀 떨어지고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자, 이번 주에 데뷔하는 외국인 기수 2명 중에서는 CC1 기수가 훨씬 더 낫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따라서 이제 7번 마필은 그런 이유가 있겠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마필이 기본적인 마체가 크지가 않은 그런 마필인데 훈련 강도가 최근 대비 너무 많이 약해졌습니다. 훈련 강도가 엄청나게 많이 약해졌고요. 버티기를 기대한다? 쉽진 않아 보이고, 자, 이 자이언트임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전에 드래곤 킹덤을 축으로 들어갔었기 때문에 이 마필을 제가 확실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근성이 부족하네요. 직전에 거의 버티는 그림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그냥 버티는 그림이었는데 그거는 못 버팁니다. 결국에는 역전을 허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경주 역시 앞선의 선행 선입 전개는 기대가 되겠지만은 종반의 뒷심을 믿기에는 좀 쉽지는 않다. 그러면 제가 이번 경주에 주목하는 마필은 말이 2번 3방 봄날, 그리고 4번 드림카드, 9번 미스콘코드, 10번 비카나르마입니다. 기본적인 능력만 놓고 본다면 이제 보여준 성적이죠. 자, 이 마필이 가장 좋습니다. 12월 달에도 내용이 좋았었고 10월 28일 또는 그전 경주. 그러니까는 4번의 실전 경험이 있고 아직까지는 입상 경험이 없습니다만 경주 내용과 여력 자체는 걸음 자체가 정말 좋던 마필이 바로 10번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검증된 마필로 보여주고요. 이 마필. 자, 키르지누 마필 말이 9번입니다. 자, 이 미스 콘코드는 어찌됐든 제가 이거는 충마로 놓고 가든지 아니면 안고 가든지 간에 필히 안고 갈 수 있는 마필인데 이 미스 콘코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번의 경주가 전개가 너무 최악이었습니다. 그냥 외곽 전개가 아니라 거의 3선, 4선 엄청나게 외곽을 돌면서 아쉬움을 안겼던 마필이 바로 9번이고요. 그런데 이 마필이 GM사 때 보여줬던 그런 잠재력과 또는 전개는 불리했지만은 그 내용의 걸음에 이런 걸 놓고 본다면은 9번 마필과 10번 마필의 능력차는 거의 크지가 않습니다. 자, 이 마필과의 능력차가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9번 마필은 배당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 마필 염두에 둡니다. 9번 마필. 그리고 내 측에 있는 4번 드림카드. 최근에 안정된 모습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필도 종반의 추임력 발휘에 강점 있는 마필인데 근데 제가 이 마필은 충마로서는 조금은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직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내측 주로가 엄청나게 가벼웠던 날이었습니다.
이마필이. 그런데 다소의 외곽 전개. 선전한 걸음이긴 했습니다만 직전의 경주를 치러낸다면 또는 그 이전의 경주를 봤을 때는 계속 최근에 골마겸기의 여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으로 본다면은 드림카드 같은 경우 훈련 강도가 많이 약해졌죠.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골마겸 같은 경우에는 어린 마필드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모든 마필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크게 이렇게 신경 쓸 그런 질병은 아닌데 중요한 거는 병력이 있고 강도가 약해진 마필들. 그러니까 드림카드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이전에는 습보를 4바퀴, 5바퀴를 꾸준하게 돌렸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습보가 1바퀴밖에 없습니다. 훈련 시간은 거의 직전과 비슷하긴 합니다만 강도가 많이 약해졌다. 그런데 보니까는 최근에 12월 달부터 해가지고 골마겸의 여파가 꾸준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은 안고는 갈 수 있겠지만은 충마로서의 메리트는 그다지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4번 마필. 마지막으로 말이 이제 이번 3방법 날인데 어차피 앞선이 무너진다? 그러면 추임마의 기회가 주어지고요. 근데 이 3방법 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 단 한 번도 이 마필 추천 안 드렸습니다. 복귀를 보더라도 답이 없었던 마필인데 직전의 모습을 딱 지켜보면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변화가 왔습니다. 분명히 변화가 왔고요. 그리고 최근에 박은홍 기수의 그런 모든 마필을 열심히 타주고 있는 그런 모습 가장 무섭습니다. 기승기수 중에. 그래서 3방법 날이 기록만 놓고 봤을 때는 자력은 정말 쉽지는 않죠. 1분 24초대. 근데 직전에 그런 변화를 놓고 본다면 또는 경마라는 게 전개로 풀어봤을 때 2번 게이트에서 곱게 정말 자리만 잡고 왔을 때는 앞선이 무너진다? 제가 볼 때는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의 최고의 복병 마필은 2번 3방 봄날입니다. 자, 여러분께 다 설명 들었고요. 첫 번째 강공략의 우선 주목할 마필은 9번, 10번입니다. 9번, 10번이고 여기에 4번 마필과 2번 마필. 이거 충마 선정이 정말 중요한데 물론 이제 현실에서는 10번 비카나르 마필이 가장 유력하긴 합니다. 근데 저는 여지를 남겨두겠습니다. 바로 이 9번 미스 콩코드. 그러니까는 10번을 축으로 9번 주력에 4번, 2번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9번을 과감하게 축으로 놓고 갈 것인가? 최종 판단은 현장에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4두의 마필의 접전. 이거는 크게 제가 볼 때는 변화가 없어 보이네요. 주로가 정상적인 주로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목할 마필 9번, 10번, 4번, 2번. 추임마들의 선전을 기대해볼 수 있는 그런 3경주. 오늘 준비된 첫 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 앞말간의 경기이고요. 자, 먼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경주는 인기 마필 간의 접전으로 끝납니다. 근데 이 경주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불안한 인기 마필을 빼냐 아니면은 그 마필을 찾고 받치기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과감하게 배제를 하느냐. 중요한 거는 불안한 인기 마필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불안한 인기 마필이 있습니다. 이 뒤에 마필이. 자, 먼저 제가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을 인정한다는 게 바로 이 3번 라운더 데스. 직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최선의 걸음인 건 맞습니다. 근데 뭐 이 정도의 경주력이라면 또는 이 마필이 5등급에서 보여줬던 그런 퍼포먼스라면은 이 편성에서는 소위 말해서 이제 왕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검증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 바로 3번 라운더 데스야 되었고요. 자, 여기 이제 외곽에는 바로 이 10번 벌교 위수인데 직전의 부진이 정말 좀 이해가 안 되죠. 문세영 기수의 기승에. 근데 또 한편으로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이 마필이 12월 16일 우승을 했을 때 당시의 거리가 1200m 레이스였고요. 그 다음에 직전에 승급전이었죠. 그리고 이 경주가 자, 여러분은 이제 의혹을 좀 제기하는 게 뭐냐면 글쎄, 의혹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이때 당시에 이 짜릿한 자유 이 편성이 그렇게 아주 약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짜릿한 자유 마필이 이 정도로 팔릴 마필이 제가 볼 때는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스타트릭이라는 마필이 인기순위 4위였고요. 그리고 짜릿한 자유 마필이 인기순위 3위였고 강력한 인기마가 벌교위수였는데 벌교위수 빠졌죠. 입상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인기순위 4위, 3위 마필이 들어왔는데 복승식이 8.9배밖에 안 나왔습니다. 자, 제가 이 경주를 딱 그때 당시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거는 뭔가 조금은 이상하다. 자, 물론 이제 누가 뭐 10번, 7번에 아주 많이 배팅이 들어갈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거는 인기 순위를 종합해 보더라도 이 배당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10배가 넘어가는 15배가 넘어가는 배당이 나와줘야 되는데 복승식 기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주가 뭐 여러모로 그런 의미가 있겠고 한편으로 봤을 때는 벌교의 수가 빠졌다라고 해도 이마필이 능력으로 빠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한편으로 봤을 때는 승급전의 거리가 늘었기 때문에 입상 실패의 요인도 있었겠지만 저는 능력 대비 최선은 아니었다고 보여지고요. 이건 저에 따른 판단입니다. 저에 따른 판단이고 어쨌든 배당의 그런 최종 결과가 좀 의심스럽다. 근데 중요한 건 이번 경주는 문세영 기수의 또 한 번의 재기승에 게다가 1200거리 이미 승급 경험했고요. 중요한 거는 앞말 간의 경쟁. 이 경주에서는 충분히 능력 발휘 되고 있는 마필이 10번이죠. 벌교위수 주목할 마필. 제가 여기서 이제 불안한 인기 마필을 말씀드렸던 게 보인 김에 여러분께 설명됩니다. 바로 이 9번 글로벌 참가. 자, 이거 안 됩니다.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계속 파인기 관절염이고 이 마필은 퇴행성 관절염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컨디션 자체가 올라오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뭐 선행 버틴다? 저는 쉽지 않다고 보여주고요. 두 번째는 5번 스페셜 포스. 많이 팔리겠죠. 왜? 이 마필은 5등급에서 이미 우승의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대상경주에 출전의 경험이 있습니다. 대상경주 성적은 부진했지만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많이 팔리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필도 관절염의 요배통의 관절염의 17주의 공백기. 자, 이건 제가 자세하게 설명 못 드리는 부분이 있겠지만 분명히 이 마필은 불안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내용도 있는 마필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여러분들 5번 마필이 상당히 많이 팔리고 저도 워낙 보여준 거는 있기 때문에 이거 받쳐야 되나라는 고민은 있겠지만은 축은 절대로 놓고 하면 안 됩니다. 5번 마필.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죠. 뭐 설명 안 드린 마필 중에서 이제 1번 금악진주 가능권이고요. 그러면 자, 이거는 3번, 10번. 자, 오히려 저는 축마를 어떤 마필을 놓고 갈 것인가 이게 상당히 고민스럽긴 한데 어쨌든 이거는 주력입니다. 3번 축에 10번, 10번 축에 3번. 이거는 주력으로 인정하고요.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1번과 그리고 5번 마필. 자, 이거는 제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5번 마필을 정말 과감하게 삭제를 한다. 그러면 6번 마필까지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종반의 한발, 스마트별, 5세 마필, 추임력 직전의 내용 자체가 나쁘지 않았던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3번, 10번을 중심으로 해서 1번, 6번, 그리고 5번은 본전 바칠지 아니면은 과감하게 삭제를 할지 이 고민이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5번 여러분들 스페셜 포스를 축으로 가는 경주는 절대 아닙니다. 4경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600m 레이스가 되고요. 이번 경주는 좀 간명하게 저는 들어가고 싶은 경주네요. 간명하게. 가장 유력한 마필은 일단은 추구 말이 쾌양입니다. 6번 마필이고 자, 이 마필은 직전에 공백기가 좀 많이 길었었죠. 한 5개월 만에 출연했던 레이스였고요. 근데 쾌양 같은 경우에는 이미 4등급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공백 이전에 뭐 주요 대상 경주에 출전했던 경험도 있는 마필이고요. 그리고 4등급에서는 입상의 경험이 있는 마필입니다. 소위 검증된 마필. 그리고 공백기를 가졌고 직전에 복귀전을 치렀는데 3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직전의 편성이 은근히 이게 센 편성이었죠. 도끼 드래곤과 뭐 메가 드래곤, 지난주 대상 경주 뛰었던 마필, 그리고 드림플레이, 마이칸까지 금빛 전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경주에서 3등을 했던 마필이 쾌양이었고 이 정도의 호전된 모습이라면 또는 회복세라면은 저는 일단 믿고 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제가 직전에 쾌양을 조금은 방송에서 넘게 제가 말씀드렸었죠. 방송에서는 깔끔하게 3뒤의 마필 8번, 4번, 6번 그대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현장에서 좀 불안수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이전 대비 체중이 너무 많이 불었기 때문에 그 점이 좀 불안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경주 내용 자체가 정말 좋았습니다. 6번 쾌양, 이번 경주 믿고 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선두권에 나설 수 있는 마필 중에 한 마리가 버틴다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러면은 3번 황후최강, 외곽에는 7번 새벽밴드. 새벽밴드가 보시면 이제 5세 마필도 순말인데, 그러니까 소위 이런 게 있죠. 전적표를 놓고 보더라도 이거 뭐 센 말 아니잖아? 맞습니다. 선행을 나서더라도 이거 버텨 못 버텨 그런 마필인데 전개는 능력을 이겨냅니다. 경마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새벽 밴드란 마필이 편하게 선행을 주도한다면은 이번에 뭐 빠른 마필이 거의 없죠. 황후 최강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 밴드는 절대 뺄 수는 없습니다. 7번 마필. 그리고 황후 최강도 선취비 가능한 마필인데 직전에는 선행 의지는 전혀 없었고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따라가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부진했던 모습이었는데 그러면 역으로 봤을 때는 선행 가능성도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이 마필이 만약에 앞선에 선행 또는 선행권에 붙는다면 경쟁이 됩니다. 무조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쉽게 그리는 전개가 6번 어찌됐든 올라온다. 그러니까 이 마필은 축이고 앞선에 7번이나 3번 마필, 이 뒤에 마필 중에 한 마리가 버티는 그런 그림이 우선적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안고 갈 수 있는 마필은 1번과 9번인데 레전드 K는 최근에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걸음이 나쁘진 않습니다. 성적도 나쁘진 않고요. 단 중요한 거는 1600의 거리 경험이 없습니다. 1600은 커녕 이 마필은 데뷔한 이후에 그러니까 17번의 경주를 치렀는데 모든 경주가 1300 이하의 경주였습니다. 1400 안 뛰어봤고요. 1600 당연하게 안 뛰어봤죠. 절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직전에 걸음은 나쁘진 않았지만은 고점이 불안스러운 마필이 바로 1번이고요. 그리고 9번 바덴바덴. 문세영 기수의 기승에 공비기 전에 내용만 듣고 보면 기대 중인 건 맞는데 직전의 걸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죠. 공백이 많이 길었습니다. 직전에 거의 몇 개월입니까? 9개월? 한 10개월, 9개월 만에 출연했던 마필이고요. 근데 직전의 내용이 정말 최적이었습니다. 초반에 약간의 늦발이긴 했습니다만 원래 빠른 마필은 아니고요. 거의 군더더기 없이 최적 전개였는데 걸음이 안 나왔다. 물론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전공을 마쳤다. 문세영 기수의 기승이라면은 주목할 필요는 있겠지만은 강하게 놓고 들어가기에는 또는 주력으로 들어가기에는 아직까지는 리스크가 있는 마필이 9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5경주 우선순위를 놓고 본다면은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네요. 6번 쾌양을 먼저 축으로 인정하고요. 그리고 선행력 마필 중에 한 마리가 버틴다. 3번, 7번. 안고 갈 수 있는 마필은 1번 레전드 K, 9번 바덴바덴. 1번보다는 9번을 저는 좀 더 세게 인정합니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6번은 기본적으로 축으로 해서 3번, 7번을 저는 우선적으로 함께 추천을 드릴 수 있고요. 안고 갈 수 있는 마필은 9번 바덴바덴, 1번 레전드 K. 저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 그야말로 뭐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죠. 주목할 마필은 두 마리입니다. 바로 2번 굿선봉 그리고 외곽에 있는 10번 탐라 최강자. 일단은 뭐 능력에서 한 수위로 보여주고요. 탐라 최강자도 최근에 내용은 조금씩 아쉽긴 합니다만 뭐 1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엄청난 늦발이었죠. 늦발하고 57을 치면 이 정도로 올라옵니다. 내용 자체 나쁘지 않았고요. 솔직히 직전이 생각보다는 걸음이 좀 많이 아쉬웠는데 그래도 만만치 않았던 여건에서 끈끈하게 버티는 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이 탐라 최강자입니다. 제가 보는 거는 뭐냐면 이 마필이 부담 중에 크게 예민하진 않네요. 그러니까는 1월 14일 같은 경우에 57을 무려 짊어졌는데 이때 당시의 걸음과 내용 자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담 경향이 예민하지 않다. 그러면은 편성을 봐야 되는데 이 편성이라면 충분히 입상권에 도전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10번입니다. 탐라 최강자. 우리 이제 이번 굿선봉 뭐 12주 만에 나오긴 합니다만 이 마필이 일단은 마방에 따른 취재 내용과 평가는 나쁘지 않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직전의 내용 자체가 정말 좋았고요. 자, 이 편성을 놓고 본다면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2번 굿선봉이라는 마필. 자, 이 뒤의 마필 일단은 중심에 두겠습니다. 10번을 축으로 2번 우선순위고요. 자, 2회 마필 중에서 이제 7번 학산마초가 그나마 가능권이고 저는 최고의 보병은 바로 이 9번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강서부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좋은 마필이고요. 그러니까 이전의 경주를 지켜보더라도 이 마필이 선취입이 가능하긴 한데 앞선에 붙을 수 있는 스피드가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두 번의 경주, 특히 직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호미권 전개.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에 장추혁 기수의 안장이 교체가 된 점들 다 눈에 띄는 게 아무래도 푸르칸 기수 용병이긴 한데 크게 믿음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미안하긴 합니다만 직전에 박현우 기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면은 장추혁 기수의 안장 교체라면은 최근 대비 이 마필 어찌됐든 안장은 가장 탄탄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두 번의 경주는 장점이 스타트 발휘가 안 됐었다. 9천만 원의 고가의 마필, 상금을 벌어야 되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러니까는 계속 안 가는 마필은 절대 아닙니다. 여건만 주어지면은 의지를 보일 수밖에 없는데, 자, 이번 경제 최고의 복병은 말이 9번입니다. 안장 교체, 마필의 잠재력, 전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6경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축은 저는 10번을 인정합니다. 탐라 최강자. 27조 마방에 탐라 최강자 인정. 그리고 2위권에서는 굿선봉, 강서부위, 학산마초. 자, 이거는 여러분들 현장에서 한번 2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체중도 보시고, 만약에 2번 맛bil이 불안하면은 대안은 9번입니다. 강서부위로 봅니다. 강서부위. 그래서 10번의 기본 일축으로 2번, 9번, 7번의 현장 판단에 따라서는 주력 방어의 9번이 나뉘어질 수 있는 그런 6경주. 저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600m 레이스. 말씀드렸죠? 오늘 첫 번째 입금이고 두 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자,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오늘 토요일 경마 7경주, 10경주, 11경주는 배당 노림수의 마필, 복병 마필을 그냥 놓고 간다. 뭐 아니면 도관이다, 확신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 7경주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먼저 편성상 이 경주도 일단은 앞선이 좀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앞선이 내치는 말이 1번, 2번이죠. 달맞이, 마이칸.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쉽게 보면은 이 뒤에 맞비 4등급의 경주 경험이 딱 한 번입니다. 그게 바로 직전의 승급전이고요. 그런데 이 뒤에 맞비 공교롭게도 선행전개 또는 선입전개를 펼쳤지만은 종반에 1700, 1600을 버티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결과입니다. 아직 검증이 안 됐다. 근데 현재 내측에 빠르기 때문에 인기 맞빌인데 전 믿음이 좀 떨어지고요. 자, 그리고 외곽에는 말이 10번 원더풀 퍼지가 그나마 스피드가 좀 있긴 합니다만 마방 이적한 다음에 첫 출전이고 훈련 강도 약하고 공백기 그런 이유죠. 그러면 이 경주는 추입이 통할 수 있는 여건인데 가능권에 들 수 있는 마필이 6번 땡, 죄송합니다. 5번 땡큐 대천 그리고 3번 희망 챔프 두 마리입니다. 이 뒤에 마필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면 희망 챔프는 뒷심이 좋긴 합니다만 이 마필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선행까지 예전에 출전했던, 그러니까 선행까지 전기를 펼쳤던 선행 선입비 되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뒷심의 경쟁력도 갖추고 있는 마필이고요. 반면에 땡큐 대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전형적인 추입형 마필. 자, 그런데 이 경주 편성에서 앞선이 불안하다. 1600m 레이스 비록 땡큐 대천이 7세의 마필이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이 마필을 오히려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만 중요한 거는 이게 기승기수죠. 그러니까는 임다빈 기수가 희망 챔프에 최근에 두 번의 기승을 합니다. 물론 장점인 앞선에 붙지는 못하면서 시종이가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이때는 최선이었지만은 글쎄요. 직전에는 거리 손실도 있었고 여러모로 조금은 말머리가 좀 아쉬웠다. 전개도 아쉬웠고요. 그랬던 모습이고 자, 임다빈 기수가 두 번 탔죠. 그리고 땡큐 대천은 이미 임다빈 기수가 이전부터 엄청나게 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적임 기수죠. 그런데 임다빈 기수가 어디 있냐? 이쪽에 있습니다. 최근에 성적을 놓고 보더라도 임다빈 기수의 성적이 이현중 기수의 성적보다는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저에 따른 선택은 뭐냐면 여러모로 3번 희망 챔프다. 제가 이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면 제 머릿속에 그리는 전개는 3번이 내측에 무조건 중상위권 아니면 선입 기습 나가면 땡큐이긴 한데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선입권에만 붙어주면 이거는 무조건 경쟁이 되고 그에 따른 중심이 노림수의 마필 3번 희망 챔프입니다. 첫 번째 A급이고 노림수의 복병은 3번 희망 챔프입니다. 강력하게 노리고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노림수의 마필 오픈했습니다. 3번 희망 챔프입니다. 자, 7경주 일단은 뭐 안고 갈 수 있는 마필은 아무래도 현장 주로가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이외의 마필 중에 뭐 원더풀 조이라든가 원더풀 퍼지도 나름대로 확인할 부분이 좀 있긴 한데 일단은 이 마필들은 현장 판단해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중심에 둘 수 있는 마필 3번입니다. 이건 오픈한 겁니다. 노림수의 마필 희망 챔프를 강축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A급 경주입니다.
팔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400m 레이스. 인기마 간의 접전인데 이제 충마로 어떤 마필을 놓고 갈 것인가. 과연 이제 어떤 마필이 리스크가 소위 말해서 이제 가장 적고 믿음이 좀 가는가.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필이 어떤 마필이냐면은 외곽에는 7번, 9번, 10번입니다. 클로벌 파티, 거센 챔프, 모닝펄. 자, 이 마필들 중에 저는 거두절미하고 객관적인 능력은 모닝펄이 한 두 수는 앞서 있다 봅니다. 뭐 조금은 타이트하면 한 수 위에 마필. 이거는 저는 이견은 절대 없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닝펄이 직전에 공비 기회에 출전했는데 물론 이제 직전보다는 나은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직전의 걸음이 생각보다는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의지가 약했느냐? 그건 아니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이전에 모닝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마체가 크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 마필의 적정 체중이 439kg인데 직전의 체중이 여러분들 보시면 448. 물론 이제 GM사 때보다는 좀 많이 빼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적정 체중보다는 제가 볼 때는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장에서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체중 확인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마필의 축이냐 주력이냐 방어냐를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능력은 의심의 여지는 없는데 그만큼 직전의 내용 자체가 생각보다는 별로였다. 이게 다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체중이 먼저 맞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거센 챔프 같은 경우는 뭐 딱 한 가지죠. 부담 중량.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 마필은 계속 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뭐 안 갔다는 건 아니고요. 직전에도 걸음 자체는 종반에 탄력은 양호한 편이었는데 과연 이 마필이 우주전쟁, 그레이트 스톰 이런 마필한테 질 마필이었느냐? 저는 그런 생각해 본다면은 거센 챔프는 역시 부담 중량이다. 그러면은 가장 안정된 마필은 말이 클로버 파티입니다. 그러니까는 승급전에 상대가 강해졌고 이런 이유 때문에 사이즈는 좀 약하게 볼 수는 있겠지만 최근의 경주 내용과 복귀를 놓고 본다면 걸음 자체는 가장 좋고요. 병력 없고 훈련 제대로 오고 적인 기수의 기승에 감량까지 여건은 정말 좋습니다. 상대는 강해지긴 했습니다만 부담 중량 이런 여건 자체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7번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가장 리스크가 적다. 서두 이런 표현을 썼죠. 어떤 마필이 과연 불안 요소가 가장 적을 것인가. 저는 7번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마필을 저는 축으로 봅니다. 7번 마필. 이외 마필 중에 이제 3번 맥스골드와 5번인데 저는 맥스골드는 내심 삭제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마필은 그동안에 뭐랄까 성적은 좀 나긴 했습니다만 편성의 운이 너무너무 좋았었고요. 이때 여러분들 와 이거 정말 어떤 마필이 들어올까 궁금할 정도의 편성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약편성이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GRF 타임이 14초 9 이 정도의 기록으로 이 마필이 중반에 추입으로 올라온 마필입니다. 이거 선행전개 아니었습니다. 거의 선입전개 추입이었는데 이 기록으로 버틴다? 얼마나 편성이 약했기에 이런 기록으로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렇고요. 직전에도 다습줄임에도 불구하고 14초 2 물론 선행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뒷심은 약간의 무뎌지는 건 맞지만은 그래도 13초 때는 들어왔어야 되는 다습줄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승급전의 거리가 늘었기 때문에 저는 이 마필 그냥 삭제하고요. 여기에 말이 이제 5번 PNS빌. 자 이 마필이 눈에 띌 정도는 아닌데 그리고 능력 드러난 5세 마필인데 최근의 내용이 좋습니다. 뭐 5세 마필 가지고 변화가 왔다. 성장한다.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일단은 변화의 조짐은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종반의 걸음이 좋았었고요. 직전에도 탄력 자체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물론 제가 이번 경기 이 마필을 놓고 가는 마필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그 정도로 믿음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내용을 놓고 보면은 종반의 취임력이 만만치 않았다. 그리고 이름값만 놓고 이번 경기를 분석하기 쉽진 않죠. 왜? 모닝펄 거센 진격, 이번에 거센 챔프, 부담 중량, 최근의 체중 또는 컨디션 이런 부분이 좀 아쉽기 때문에 또는 죄송합니다. 맥스골드 버티지 못한다. 그러면은 5번 마필도 안 될 리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팔경주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목할 마필 저는 7번 클로버 파티를 가장 인정하고요. 그러니까 7번, 9번, 10번인데 7번 마필을 기본적으로 축 인정. 그리고 9번, 10번 여기에 보병은 5번 PNS빌. 이 마필이 주목할 필요가 있는 최고의 복병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외선마 4등급 1800m 레이스. 이 경주를 제가 여러분께 간명하게 설명드리긴 하는데 이 설명의 내용의 기반은 뭐냐면은 마방의 취재 내용도 있고요. 그 마필의 특성도 있겠고 다에게 가미가 된 겁니다.
이 분석 자체가. 자, 간명하지만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경주입니다. 먼저 말해 외곽엔 오마포이라는 마필. 저는 선행, 버티기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물론 이제 이번 경주 문세영 교수에서 이제 송재철 교수로 교체가 됐기 때문에 안장이 변수인 건 맞는데 전개가 너무 편합니다. 선행 전개. 그러면은 버틸 수 있겠다. 바로 9번 오마포이. 여기 이제 8번이 많이 팔리죠. 그리고 외곽에는 11번이 추입형 맞빌인데 자력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8번이 9번은 어차피 못 잡습니다. 9번은 버틸 수 있다는 저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선위권에 붙을 수 있는 맞빌 중에 과연 이 맞빌들이 선전하느냐 아니면 무너지느냐. 무너지면은 8번과 11번이 올라올 여지가 있겠죠. 제가 볼 때는 선위권이 쉽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맞빌들이 바로 6번과 7번입니다. 특성을 한번 볼까요? 울트라 드래곤은 정말 이런 표현도 쉽지는 않은데 마바에서도 이 마필은 극단적으로 정말 모래를 싫어한다. 그러면은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선행을 나서거나 아니면은 약간의 외곽을 돌더라도 외곽 선위권의 전개를 펼치거나. 근데 이 경주를 놓고 봤을 때 선행은 오마포이라면은 제가 볼 때는 외곽 선입 전개가 정말 기가 막히게 그려지는 마필이 6번입니다. 그런 전개. 그러면 과연 이 마필이 외곽 선입 전개를 펼쳤을 때 과연 능력 발휘가 가능할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만큼 직전의 걸음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여력 자체가. 그리고 호크 프린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호크 프린스는 내측에 곱게 힘한 배 가지고 뛰는 마필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주폭대로 뛰어야 되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외곽을 돌더라도 외곽에서 주폭대로 뛸 수 있는 마필. 그런 전개가 그려져야 되는데 글쎄요. 직전에는 생각보다는 많이 부진하긴 했습니다만 초반에 약간의 늦바뀜도 좀 있었고요. 이때 당시 내용이 정말 좋았었죠. 1800 포화주로의 기록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11월 달에 내용이 좋았었고요. 그러니까는 외곽에 선위권에만 붙어주면 절대 쉽게 설 수 있는 마필들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 마필들이 외곽 선위권에 선전했을 때 8번은 당연하게 기회가 상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고 갈 수 있는 마필 정도. 그래서 이 경주가 마필의 능력, 취지 내용, 특성까지 고려해봤을 때는 이런 전개가 그려지고요. 간명하죠? 이외의 마필들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오마포이를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외곽 선위권에 붙을 수 있는 6번, 7번 뭐 우회를 가린다면 저는 7번을 좀 더 세게 봅니다. 이 뒤에 마필의 버틸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이 마필들이 만약에 무너진다. 만에 하나. 그러면은 올라올 마필은 8번과 11번. 이 마필들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흥미로운 게 이거는 3복 3쌍을 만약에 공략을 들어가시더라도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9번을 기본적인 중심으로 가운데는 6번, 7번의 선택 그리고 안고 갈 수 있는 마필은 8번, 11번 이런 조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선으로 봤을 때는 9번 축에 저는 7번, 6번을 좀 더 세게 본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국산만 3등급 1400m 레이스 7경주, 11경주 A급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일반 강공략 경주이기 때문에 조금은 강도를 낮출 수는 있겠지만 자 이것도 강공략 경주입니다. 노림수에 복병이 있고요. 자 이거 편성이 정말 이거 센 편성입니다. 한두가 정말 만만치 않은 그런 여건이고 2번 마필을 볼까요? 헤이큐피드 기본적으로 이 마필 빠릅니다. 선행력 마필로 인정이 되고요. 순발력발의 강점이 있는 마필인데 직전에 철저하게 따라갔습니다. 내측에 그리고 종반의 걸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입상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죠. 2번 마필 능력의 의심의 여지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6번 아침 동자 이미 뭐 3등급에서는 검증된 전력이고 다만 이제 최근에 조금은 아쉬웠던 부분이 직전에도 좀 편한 선행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 마필은 선행보다는 선입 전개가 좀 낫지 않을까. 마바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다시 보니까는 내측에 또 빠른 마필이 별로 없어 보이네요. 그러면 이제 뭐 바잉 블레이드 마필 같은 경우 만약에 기습적으로 나선다? 그럼 오히려 아침 동자는 땡큐입니다. 전개만 놓고 본다면 그런 전개가 그려지는 마필이고 능력은 있는 마필. 여기에 카우보이 탱고는 종말의 추임력이 좋은데 최근에 내용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 돋보이는 마필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6세의 마필인데 최근에 성적이 좋기 때문에 2kg가 늘었습니다. 이게 성장세의 마필이면은 2kg 아무것도 아닌데 6세의 마필이 2kg가 늘었다? 불안 요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9번 마필 그리고 11번 대환고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이 마필은 정말 능력마다 그런데 항상 다리가 약하기 때문에 훈련을 강하게 못 시키고 그 점이 좀 아쉬운 마필이다. 잊을만 하면 들어오는 마필이죠.
근데 이 마필이 현재 28조로 52지에서 28조로 마방을 옮겼고 직전에 성과를 냈습니다. 여전히 그에 따라 능력 발휘는 기대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6세 마필이 현재 직전 대비 또 2kg 늘었습니다. 이 점이 관건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마필 2번, 5번, 9번, 11번 싹 다 강한 마필이고 다 되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저에 따른 누림수의 마필은 1번입니다. 금화얼로라는 마필. 자, 이 금화얼로가 이전에 그런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사이즈는 좀 떨어진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3등급의 사이즈죠. 그런데 이 마필도 12월 23일 이때 경주를 딱 보면은 정말 센 마필이다. 생각보다는. 자, 그럼 제가 방점을 찍었던 게 직전 경주입니다. 직전에 이 편성이 3등급의 외산마 기대주들이 다 나왔죠. 영웅부활, 드리마일, 우아룡, 여기에 뭐 국산마필, 런던 액티브, 행복한 문마, 피니서브 다 나왔던 마필입니다. 이 경주였는데 금화걸로 같은 경우가 물론 이제 빠르기도 했습니다. 직전에 뭐 기분 좋은 말이라든가 이런 마필들 있었기 때문에 빨랐지만은 그래도 이 마필이 너무 후미권 최꼴찌였습니다. 전개에 가면 놓고 본다면 그런데 종반에 걸으면 엄청난 탄력을 보여주는 마필이 금화 얼로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에 고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아니라 이 마필에 따른 전개를 그려봤는데 앞선에 말씀드렸죠. 아침 동자도 능력은 세지만은 선행을 나서면 오히려 좀 불안수가 있다. 만약에 바잉블레드 선행받고 아침 동자가 따라간다? 이 금화올러가 이거는 못해도 내치기 중상위권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두 번의 경주에 그런 뒷심의 완성도만 놓고 봤을 때는 1400m 레이스 저는 무조건 된다고 봅니다. 부담 중량 상당히 적절하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직전 경기 이 마필의 능력 대비 뭐 50은커녕 제가 볼 때는 30? 그 정도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건 믿습니다. 금화오라는 마필 역거리 너무 좋고 부담 중량 전개 마필의 능력입니다. 그냥 놓고 떼겠습니다. 1번 마필. 그래서 10경주의 강공량의 노림수의 마필은 이 마필을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 조합을 하겠습니다. 노림수의 마필은 1번 금화 얼로입니다. 11경주 3등급 1200m 레이스 전해집니다. A급 하이라이트 경주고 제가 조금은 한번 자세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최종의 그 조합은 최종 막권 조합은 현장에서 이루어지겠지만은 자, 이 경주 어떤 형식이며 왜 노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두 경합 고부담 중량 정말 머리 아픈 경주입니다. 일단 볼까요 한번? 외곽에는 파루키우스. 자, 여러분들 이 파루키우스라는 마필이 직전에 56.5kg를 집어지고 인기순위 1위였는데 꼴찌를 했습니다. 물론 이전에 보여줬던 파루키우스의 그런 대상경주 준우승의 성적 1년의 과정이 정말 이 마필은 눈에 띄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기대주인 건 맞습니다. 기대주인 건 맞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3등급의 56.5kg다. 자, 직전에는 어떤 전개였냐면은 뭐 잘 풀렸던 건 아닙니다. 자리도 못 잡았고 진로도 막혔고 전개 그야말로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전개 최악이다. 자리 못 잡고 진로 막히고 전개 최악. 꼴찌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제가 한편으로 봤을 때는 전개가 안 풀린 건 맞지만은 자, 이거 57kg의 부담 중량? 문세영 교수가 기승하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 이 마필이 57이라면은 이전에 4등급에 57을 집어지긴 했었지만은 3등급에 57? 최근에 이 마필 성적을 냈던 게 52.5kg, 53kg였습니다. 직전에 56.5kg고요. 그러니까 직전에 전개가 꼬이긴 했는데 부담 중에 여파도 절대 만만히 볼 수는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쉽진 않다. 무조건적인 문세영 교수 강축이다? 아닙니다. 여기 이제 캡틴 37이 빠르죠. 승급전에 감량을 대폭 받았기 때문에 1200m 레이스 인기를 모으는데 만만찮게 빠른 마필이 바로 1번입니다. 컴플리트 포스. 자, 제가 이 마필을 주목하는 게 뭐냐면 11월 25일 날 이때 57.5kg를 집어넣었던 컴플리트 포스였고요. 1번 게이트 당시에 그리고 당시에 9번 게이트가 5번 게이트가 캡틴 37이었습니다. 이번에 9번 게이트죠. 근데 이번에 그러니까 이때 당시 부중 차이는 무려 5.5kg. 그리고 경주는 2뒤의 마필이 시오이가 선행 경합. 그러니까는 1번이 좀 더 빨랐습니다. 컴퓨터 포스가 좀 더 빨랐고 캡틴 37의 마필이 외곽에 붙었다가 경합 속에 종반에 캡틴 37의 마필이 조금은 우세를 보였는데
이때는 캡틴 37의 맞필이 무려 5.5kg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 캡틴 37이 52kg, 반면에 컴퓨터 포스 51kg, 게이트는 이 마필이 네이처 게이트. 과연 9번 마필 장담할 수 있을까요? 반면에 1번 마필 또한 이번에 점핑 추전이기 때문에 상대가 강해졌습니다. 여러모로 이 마필들 또한 불안하다. 그러면 나온 결론이 뭐냐면은 종반의 추입으로 통할 수 있는 마필이 이제 2번 남산 주몽, 그리고 5번 제다이, 외곽에는 행복한 문막인데 솔직히 가장 센 말은 행복한 문막입니다. 이 중에서는 이 마필이 외곽으로 밀렸죠. 1200거리의 외곽으로 밀렸습니다. 엄청난 데미지가 있습니다. 5번 마필은 정말 그 다음에 차선체로 좋은 마필인데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김태희 기수 편한 선행, 아니면은 외곽의 추입마, 아니면은 내측에 갇히는 추입형 마필이 기승했을 때는 엄청나게 눈치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낙마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옆에 마필이 붙는 거를 계속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이게 말머리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제다이가 외곽 게이트였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정말 좋은 여건인데 이게 5번 게이트면 이게 불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노리는 마필이 자, 이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남산 주몽입니다. 자, 물론 이제 이 마필 여러분들 6세 마필이고 승급전이죠. 근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최근에 이 두 번의 경제 내용 자체 이게 정말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걸음 자체가 정말 와필 자체가 완벽하게 변했고요. 저는 직전에도 깜짝 놀랐던데, 그리고 여러분들 최근에 두 번의 기수가 이상규 기수의 기승이었죠. 이상규 기수가 이렇게 추입형 마필에 기승해가지고 연속 입상을 한다? 저는 기승 기수가 잘 탄 것도 있지만은 마필의 능력이 어느 정도 상당 부분 많이 이끌어냈다. 마필의 능력이 거의 주가 됐다. 라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파르키우스 고부담 중량, 선익용 마필 경합 속에 믿음이 떨어진다. 그러면 추입형 마필 5번, 10번, 2번인데 가장 유리한 마필은 2번 남산 주몽이 저에 따른 강력한 누림수의 하이라이트 메인 경주입니다. 방점을 찍을 수 있는 부분이 이 마필이 스타트가 느리지 않습니다. 내측의 선의권에만 붙는다면 저는 믿고 갈 수 있는 축으로 봅니다. 현장 강하게 놓고 가겠고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중심에 들 수 있는 마필 2번 남산 주몽입니다. 토요일 경우만 준비된 하이라이트 메인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토요일 경마 예상 후보도 마치고요. 제가 오늘 예상을 딱 준비를 하면서 항상 이게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토요일자, 일요일자 하루에 다 마감을 했습니다. 다 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피로가 좀 가중이 되는데 예상을 준비하면서 딱 정말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복병마 이거 정말 궁금하다. 느낌이 왔다. 라고 했을 때 정말 이게 스트레스가 확 풀립니다. 부디 정말 결과도 제가 분석한 대로 이렇게 좋게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토요일 경마 구독, 좋아요 항상 감사드리고요. 저는 1호 경마 더욱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